거기에 그 굉장히 그 기괴한 몸짓을 보여주셨던 그 배우님 인터뷰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이설이? 잘 기억나네요. 그분 거기에 그런 내용이 또 등장했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그분 같은 경우에 항상 맞고 남편한테 구박받고 아이들 몸까지 좀 뒤틀린 정말 기괴한 뭐 어떤 장르의 그런 연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그 공업진 녀석 꼭 추춤해서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왜냐면 이게 배려가 있는 순간 못하는 지점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까발려서 배려가 없는 상태로 계속 무뎌지게 만들 때 나오는 지점을 만드는 거니까 배려가 전지의 작가 시점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는 네, 그건 작년에 정했는데 이제 제 남편이 제가 물레동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가구랑 제품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인데 남편이 바퀴 달린 걸 무조건 바퀴 달린 거 다 좋아해요. 수레, 오토바이, 자전거, 자동차 다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되게 좋아해서 해보자. 네. 이런 색깔의 음악을 해보자. 네. 반은 작곡가고 반은 뭐 연출처럼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음악 밴드니까 제가 리더인 이유는 네, 음악적인 리더인 거고 거기서 실무를 하는 그 기획은 따로 있죠. 사람들을 제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되게 좋네요. 있는 그대로를 사실 나누고 싶었어요. 밖에서 찻집에 와서 저는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상치로 키워요. 막 이런 거. 보통 오래간만에 작가예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몇 달 동안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막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거죠. 전통음악 하다 보면 배움이라는 게 전부 다 가부좌트고 가만히 머리도 못 기르고 뭐 귀 뜯는 것도 안 되고 하여튼 뭐 다 안 되는 게 투성이었으니까. 근데 저희는 막 저기 홍대 인디밴드 그룹처럼 막 체크무늬 바지 막 나염 옷 입고 머리 기르고 막 레게 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배우건 스텝이건 연출이건 이런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기 때 다른 아티스트를 인터뷰하듯이. 왜냐면 거기서 발생되는 질문이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같은 집단에 속한 동료들끼리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위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렇게 당연하고 인위적인 질문을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던져본 적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우들이 조금 인터뷰라는 것 자체를 좀 딱딱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거 부담을 느끼고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도 그래서 뭐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머릿속에 도는 질문들이나 그것이 대단한 질문들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저는 그게 돌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굉장히 먼 데까지 취재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데서도 얻을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옴브레 감독님 작업실 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 다른 얘기들도 되게 재밌긴 했지만 뭐 예쁜 여대생들이 오는 줄 알았다고 집 어차피 어수선했는데 되게 그런데도 막 청소기 괜히 밀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 재미있게 풀어주셔가지고 오히려 긴장된 거 많이 풀렸던 것도 좋았고 또 그 못생긴 소년 그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건데 그게 감독님이 만든 음악이었다는 거 얘기했더니 막 노래도 직접 들려주시고 이래서 그게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우울한 음악을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밝았던 음악은
있었던 지하 공간 연습실 회차였어요. 그때 지하 전시실을 겸한 곳이었는데 그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되게 좋았지만 사실 그 공간의 분위기상 그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발표했었던 것과 다르게 아마 그 공간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전지 작가님이랑 김하영 작가님이랑 김소은 작가님이 생각나는데, 특히 김소은 작가님은 제가 이번에 녹취록을 정리를 담당한 작가님이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 나눌 때는 몰랐던 부분들을 좀 더 다시 되새김하면서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좀 작가님께서 관심 있어 하신 경계라는 것은 뭐 나와 너를 가로지르고 뭐 여기와 저기를 가로지르는 어떤 그런 가로지르는 경계. 아니 그 위에 서 있는 항상 우리는 그 위에 어디에 그 위에 속하지 못하고 어쨌든 어떤 라인이라도 이렇게 항상 서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네.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 상태. 네, 근데 그건 그 상태에 서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 잡았던 게 가족 안에서 자기 그 상태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처음에 그런 걸 건들고, 두 번째는 시스템과 나에 대해 우리가 여기 지금 서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서 두 번째 경계는 그걸로 했었어요. 그 세 번째 경계는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경계 라인을 그때 좀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어서 가로줄과 세로줄의 경계 안에서 서였을 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때는 가로줄과 세로를 만들고 높이를 한 단씩 빼서 위를 쳐다보면서 좀 계속 뭐를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그 경계가 뭔지를 좀 진짜 경계를 쳐서 좀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희끼리 모임을 가졌는데 저기 대학로 4번 출구 앞에 빵집에서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뭔가 서로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뭔가의 방향성을 서로 이렇게 잡아가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거를 그때 좀 많이 결정이 된 것 같아서 되게 기억이 남습니다. 매 회차마다 기억에 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1순위를 꼽으라면 김하영 작가 인터뷰 때가 조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김하영 작가의 작업 스타일, 그리고 작업을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마음에 들었었는데, 온전히 그분한테서 열정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열정. 제가 배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열정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일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서부터 열정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는 느낌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껴서 그 에너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사진 작업에서 영상 작업으로 그리고 나중에 공연까지 작업이 변모했나 이런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영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이제 집학교 과제 거의 워낙 전투적으로 살면서 그 메트로 같은 무료 신문들 있잖아요. 지하철 신문.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모으게 되는데 뭔가 그 당시 저의 정서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꼭 재난이나 사건 사고 금방 하루 지나면 금방 잊혀질 그런 이슈들이 꼭 눈에 띄었어요. 무의미하게 그것들을 그냥 스크랩하다가 어느 날 이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봐야겠다. 근데 보시면은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은 템즈강에서 머리 잘린 시체 발견, 왼쪽 위에 보면 독살된 스파이 미스테리, 오른쪽 아래에는 CCTV가 그 죽음의 경주를 그림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70피트 높이에서 투신한 남자 버스 지붕에 추락하다 그런 얘기들 부모님들이 가진 그대로 그분들이 연습해 오신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뭔가 되게 어설프면서 근데 또 그게 나쁘지도 않았던 게 이게 약간 블랙 코미디거든요. 제가 의도한 게 너무 시리어스한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드라마는 드라마인데 약간 풍자극 같은 그 헛소동에 관한 얘기를 만들고 싶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거는 실제 검문도에서 촬영한 배경 이미지에다가 그 그린스크린 크로마키 촬영으로 배우들을 합성해 놓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따로 노는 그 현대 버문도와 19세기 말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막 얹어져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 그런 그 코미디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좀 어설픈 연기도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PH 익스프레스라는 거고 이거 못 보신 배우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플레이 하겠습니다. 두 번이 지금 딱 드는 거는 그 김하영 작가랑 마지막에 했었던 공명의 그 두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김하영 작가 같은 경우는 해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뭔가를 해체를 해보는 작업을 해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명 갔을 때는 진짜 몽골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이 들려주었던 몽골에서의 생활 시간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표정에서도 읽었겠지만 되게 그 내면적으로 아주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바람 소리 이렇게 들려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아까 인상 연출이 질문한 것처럼 이게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겠느냐. 근데 진짜 그게 맞고 소리라는 것은 이제 진동이 일어날 때 이제 거기서 발현되는 건데 공기 중으로 이제 통해서 들리는 거잖아요, 귀로. 네. 근데 떨리는 물체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요. 네네. 우주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뭐 크게는 아주 넓게는 우주에도 사인과 우주의 신호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개념적으로는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소리와 표현이라는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소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좋았던 게 이 지역이 고비로 가니까 핸드폰 단정 인터넷도 안 됐어. 6일 동안 딱 스탑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소중했던 거가를 확실히 깨닫고 오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 바람 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바람 소리가 음악 소리를 들릴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멈췄다가 계속 있다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소리가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렸어야 하는 음향인데 그게 이제 아주 의미 있게 다가왔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시간이 만들어진 거죠, 저한테. 너무 조용하고 이거 외에는 다른 소리가 없으니까 차 소리도 없고 저기서 진짜 들판에서 누구야 부르는 게 다 들릴 정도로 고요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지평선을 처음 보셨다고? 그 사방의 전체가 너무 좋았어요. 네, 발표하게 될 그 내용에도 들어가 있긴 한데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각자의 생각들을 이렇게 나누는 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되게 흥미로워서 계속 주시하면서 듣게 되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예술인들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예술인들이 있구나 싶어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만나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건 끊임없이 똑같이 한 가지 생각을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해보는 거. 사실 공연이라는 것의 특성상 공연이 끝나거나 연습 기간 이외에는 별로 길게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그걸 계속 끊임없이 유지해서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해보니 주변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스스로 뭔가 좀 새로운 무언가가 좀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꿈이 아까 보셨던 호프는 지금 제 현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꿈이고요. 꿈꾸기 위한 꿈꾸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창작 작업을 통해서 했어요. 제가 만들게 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설화도 아니고 스스로
서로가 주인공이 되는 무엇도 아니지만 어쩌면 지금 발표 이후에 또 다른 마음의 심리적인 뭔가 또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꿈꾸는 사람이 아름답다 라는 명제 하나만 가지고 또 다른 꿈을 하나 다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저는 제가 주체적으로 여러 사람을 꾸려서 뭔가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느꼈고, 그 작업을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혼자 하는 걸 많이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힘있게 꾸려가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는 것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걸 그 1인 창작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봤을 때 사실 창작에 대한 욕구는 계속 있었었는데 워낙 게으르다 보니까 시작하다 말고 그만두고 시작하다 말고 그만두고 다른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제가 이 모임 말고 책 읽기 모임이랑 뭐 낭독 발표 공연을 또 같이 연습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공연을 배우로서 임할 때랑 또 다른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당위성이 주어진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초롱성의 그 실체를 발견한 미국 천문학자인데요. 그분이 발견했던, 근데 이때는 초롱성의 모양이 거의 뭐 발견했다 정도. 그게 1930년도죠. 그래서 여행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죠? 네. 그냥 이 사진을 봤는데 마치 명왕성으로 가는 탐사 자체가 예를 들면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타인에게 다가가는 과정 같이도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어떤 예를 들면 첫사랑을 떠올려 보시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가 캐롤도 나오죠? 수지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이미지로서 굉장히 강했으나 점점 내가 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는 그거였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명왕성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면 뭐 명왕성은 질량메트르면 질량으로 뭐 중량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그리고 지구와의 거리가 어떻고 태양의 거리가 어떻고 근데 예를 들면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을 하거나 혹은 방송 혹은 기사에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것이 여자에 대한 묘사처럼 처음에는 되게 긴장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언니 오빠들이라고 제 마음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이제 선배님들과 얘기하면서 소풍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재밌었어요. 어떤 작업을 하면서 만나는, 그러니까 공연이나 뭐 촬영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 일로서 일에 관련된 얘기만을 하는데 사적인 얘기를 부담 없이 술자리가 아닌 곳에서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또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오히려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말들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막 내뱉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학습 모임 배우의 일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좋았고, 아까 했던 말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저를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항상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고민을 한다는 게 좀 힘들긴 했는데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의 일은 저한테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일은
그 배우의 일이라고 하고 숫자 1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 제목이 와 처음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은 어떤 가능성이잖아요. 1은 2가 될 수 있고 1은 3이 될 수 있고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어떠한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 시작을 꼭 하지 않아도 그 일이라는 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낭만적으로 말해보려고 했으나 네 그렇습니다. 배우로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 시작으로 한 거였는데 나중엔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이켜 보니까 제가 배우로서만 생각하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배우의 입장은 살짝 좀 떨어져서 그 지금 배우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배우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되게 많았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내가 배우로서 참여를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될 걸 못한 것 같아서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 좀 더 그 형식에 구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자유롭게 풀어놔야 되겠다 진행을 그런 단계적인 것들을 풀어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행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양식적인 부분 뭐 그런 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애매하게 흘러갔던 시간들이 있어서 그게 저는 가장 아쉬워요. 네. 중복되는 걸 수도 있는데 배우가 어떠한 팀에 소속되는 순간 연출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소속돼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배우의 일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던 나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인 거지? 어떻게 변해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과 풀어짐의 그 사이를 많이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회피해버리거나 그럴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가도 잠깐 멈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가게 만들고 이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의 일은 지금 드는 생각은 배우의 일은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고민하고 공상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고민에 빠져서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안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언가 실천해보고 스스로 던져보고 무언가 만들어보고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제일 어렵고 그리고 제일 내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그런 점에 있어서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진짜 일이요.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꿈, 뭐 미래,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뜬구름 충분히 잡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질문의 답이 될 수 있는 게 맞나요? 네. 일이요, 일, 직업. 배우의 일은 이번에 스터디를 하면서 든 생각인데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 때문에 이 프로그램 제목이 배우의 일인지 하루 할 때 일인지 그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배우라는 존재가 하루를 보내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강박 같은 것만 좀 강했는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현재 나를 보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약간 그냥 배우를 안 했으면 그런 시간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현재, 과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만드는 것, 그게 조욱형한테는 배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앞에서 다른 분들 인터뷰하실 때 이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순간이 돼버렸는데, 배우의 저의 첫 번째겠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첫 번째일 것이고, 또 늘 첫 번째니까 늘 서툰 것 같아요. 늘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 늘 후회하고 하고 나면 늘 후회하고 그때 다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마치 부모들이 첫째 자식을 자기도 부모가 처음이 돼서 너무 못 키웠는데 나중에 되면 그렇게 할 걸 한다고 하는 것처럼 늘 첫 번째라서 늘 처음이라서 늘 헤매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시간을 흘러보내지 않게 하는 직업? 일? 저도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배우로서 안 살았다면 그냥 시간들을 그냥 평범하게 남들 일하는 시간에 같이 일하고 쉴 때 쉬고 누가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좀 따라가면서 나도 잘 살고 싶다만 생각을 했을 텐데, 배우를 하면서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것,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가 찾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우의 일은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삶을 찾아가는 것? 맞나요? 말하면서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선생님께서, 여기 그 배우 선생님께서 배우의 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셨는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들으시다가 이제 요즘은 어떻게 되니라고 진행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 그럼 배우의 일은 언제 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일만 쫓아갔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 배우의 이 이름에 맞게 너무 하나만 쫓아간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또 민세론 연출님과 한번 구상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최종적인 성과물이 너무 구체적으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데서 물론 두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이 가지 않았던 면도 있었고, 어떤 구성원은 그것이 그래서 마지막도 조금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된 면이 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무엇인가를 단단하게, 예를 들면 이건 책으로 우리가 책을 만드는 거다, 아니면 우리가 뭐를 만드는 거다라고 간단하게 정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목표의식을 갖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무엇인가를 하나를 작업하는 과정 말고, 그냥 천천히 시간을 보내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무엇인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술하는 사람들이 더 안 그래야 되는데, 저희 직업을 가진 회사원이든 지금 또 어떤 프로덕션을 수행해야 되는 예술가건
어릴 때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사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우리를 규격화시켜놓고 그 프로세스를 굉장히 뭐랄까요 뻑뻑하게 디자인해놓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그런 속성이 한국인의 속성인지 아니면 지금 사회가 그런 기준들이랑 자격들을 요구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커피숍에서 그냥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 인터뷰를 하러 가기 전에 얘기하는 거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많이 기록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집에서 무엇인가를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해왔고 플랜을 세워갖고 딱 결과물을 내보이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회차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러기에는 기간이 짧고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땠냐고 하는 말에 대답을 한다면 향후에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학습 모임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 본인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색하는 가운데 원래 자기 안에 있던 감각들을 서로 이렇게 그냥 발견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다음 단계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되게 완벽했고 막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으로 그거를 0이라고 했을 때 1단계로서도 충분히 훌륭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중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버전으로도 해보고 좀 더 바쁘게 달리는 버전으로도 해보고 그래서 다시 그게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한테 어떤 질문들을 던지면서 창작을 하고 있지 우리는 어떤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창작을 하고 있지 라는 식으로 좀 자기한테 중요한 질문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거를 계속 이어나간다는